네, 여담이지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00권은 넘게 읽은 것 같아요. 못 잡아도 몇 권인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근데 서점에 가서 지금도 이렇게 책을 종종 이렇게 보는데요. 한 권 보는데 한 10분? 10분 이내에 걸리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면. 근데 뭐 이게 자랑 같은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되냐면 요즘에 어쨌든 서점을 아직도 계속 갈 때마다 한 번씩 보는 이유는 이제 뭐 어쨌든 뭐 트렌드가 바뀌고 좀 다른 관점의 이제 서적들이 나온 게 있는가 이제 그런 거를 한 번씩 뭐 체크하러 갈 때마다 보는 거고요. 뭐 어쨌든 이게 계속 보다 보면 사실은 뭐 한 20권 한 30권 정도 넘어가시면 그 뒤에부터는 보는데 시간이 얼마씩 안 걸리게 돼요. 점점 단축하게 돼서 어쨌든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뭐 주식을 뭐 이걸 본다고 해서 당장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내 매매 나만의 이제 그래도 잘못됐든 잘됐든 그걸 떠나서 이제 기본적인 매매 원칙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간단히라도 일단은. 그래서 베이스가 있어야지 이걸 수정해 가면서 우리가 더 좋은 방향으로 이걸 계속 발전시킬 수가 있잖아요. 원칙도 바꾸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일단 어느 정도 이론적인 기초를 그리고 내 매매에 대한 그런 어떤 방식으로 매매할 건지에 대한 그런 데서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놓는 게 필요하다. 예,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같은 개념으로 또 항상 주식을 하는 분들은 거시적 경제 뉴스 같은데 이런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를 들면 주식 안 할 때는 전혀 신경도 안 쓰던데 이걸 하게 되면 되게 국제 정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돼요. 왜? 내가 사고 내가 관심사 한 종목들에 영향을 미치니까. 네. 뭐 예를 들면 많았잖아요. 뭐 미국의 예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든지 아니면 최근에도 뭐 브렉시트 탈퇴에 관련된 그런 이슈들 다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다 미쳤거든요. 근데 그런 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실제로 앞으로 뭐 그런 게 가지고 올 파장 또 관련돼서 호재로 반영할 종목들, 악재로 반영할 종목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고요. 또 항상 다른 이벤트들 뭐 종목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항상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뭐 여름에 성수기에 에어컨 사용량이 늘어나면 에어컨 만드는 업체가 종목이 매출이 늘어날 테니까 오를 가능성이 있겠죠. 또 예를 들면 뭐 구제역이나 뭐 이런 게 발생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백신을 만드는 업체 쪽에서 기대감을 사람들이 많이 팔릴 것 같아서 그쪽 주식이 오를 수도 있는 거고 뭐 북한 정세가 안 좋아서 뭐 불안해졌다. 미사일 쏠 것 같다. 그러면 빅텍이 올라가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조류 독감 같은 게 뭐 발생했다. AI가 발생했다. 그러면 뭐 닭들 같은 거 배사하고 막 그러니까 뭐 할인 같은 게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찝찝하니까 안 먹잖아요. 그러면 뭐 치킨 매출이 줄어드니까 뭐 그런 업체들 종목들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다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가 있고 최근에 뭐 간단한 얘기로 OLED 같은 게 이제 각광받고 계속 매출이 늘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쪽 업종이 꾸준히 수익이 늘고 영업이익이 늘어나니까 길게 보면 관심을 갖고 꾸준히 봐야겠다. 좋아질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지금 한창 4차 산업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관련주들이 뭔가. 네. 그리고 그 중에서 실제로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세력들이 이렇게 막 해먹기 위한 종목들이 있고 아니면 실제로 정말로 연관이 돼서 이렇게 수익과 직결된 정도의 기술을 가진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뭔지도 이렇게 선별해 보는 것도 뭐 한 가지 관점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또 뭘 봐야 될지 뉴스를 모르겠다. 뉴스 같은 걸 종목이 나왔을 때 그에 대해서도 이제 연관되는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건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잘 모르겠으면 이거 네이버 정권 주스를 네이버에 보면 이렇게 정권란을 들어가면 뉴스가 있어요. 뉴스란. 네.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가지 뉴스들이 계속 나와요. 정권 주식 시황 전망에 관한 거, 기업 종목 분석에 관한 거, 뭐 해외 정치 뭐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도 또 그리고 기업에 대한 공시 같은 것도 나오고요. 네. 이런 걸 보면 공시가 이게 어떤 게 호재 공시다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다 아니면 뭐 이런 거를 계속 보다 보면 구분할 수 있게 돼요. 어느 정도. 그리고 공시 영향을 받아서 실제로 다음날 매수가 몰려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심심할 때마다 이게 보시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고 장중에는 여기 보면 실시간 속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지속적으로 장중에 보면 계속 실시간으로 뭐 정보들 호재나 악재나 아니면 뭐 이런 공시나 이런 게 막 여기 올라와요. 실시간으로 속보 또 외국 관련 것도 오고 이런 걸 참고해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되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여기저기 찾아보면 무료 공개 강의 같은 것도 많고 그리고 이런 카페도 네이버 카페 이런 것도 되게 잘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도 활용하시면 좋고 일단은 처음에는 어떤 강의가 진짜 좋고 안 좋고를 구분이 잘 안 가니까 일단 다 들어보시고 어쨌든 일정 수준이 되시면 실제로 이게 가치가 있는 책도 마찬가지고 가치가 있는 거다 아니면 정말 뭐 쓰레기다 이거를 구분이 가요. 점점 보다 보면. 그리고 강사가 얘기하는 것도 이 사람이 진짜 실력이 있어서 한다 아니면은 그럼 사자같이 사람 꼬시려고 하는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들 이렇게 구분이 가거든요. 많이 듣다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어쨌든 어느 정도 초보 정도는 벗어나야 되니까 처음에는 구분이 안 가니까 일단 많이 보시면 좋고요. 어쨌든 보다 보면 나중에는 선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기니까. 그리고 카페 같은 경우도 뭐 이상한 유료 리딩 막 이렇게 뭐 VIP 회원 받고 막 이렇게 꼬시는 이런 카페 말고요. 이런 카페 말고 주식 투자에 대한 그런 뭐 기법적이나 아니면 그런 주식 투자 커뮤니티 같은 카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네이버에도 대표적으로 뭐 주식 차트 연구소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데서 정말 커뮤니티 형식으로 된 카페에서 많은 정보가 공유되어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뭐 비단 그 카페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해당되고 다른 것도 이런 뭐 리딩성 유료 이런 리딩성 카페만 아니면 정보성 카페는 다 해당되니까 좋고 역시 거기서 괜찮은 뭐 내가 마음에 드는 기법이나 아니 마음에 드는 매매법을 발견하면 내 기본 베이스 원칙을 만드는 그런 매매법에다 추가할 수도 있는 거고 수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로 활용하시면 된다. 자, 그리고 이 유료 강의 같은 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개념인데 처음에는 유료 강의를 나중에 그러니까 어느 일정 수준에 도달했을 때는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덜 필요성도 있어요. 물론 안 듣고 자기가 깨달아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그런 시간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긴 해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유료 강의가 하는 강사분들이 되게 처음에는 구분을 못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정말 진짜인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사짜인데 그냥 말만 그렇게 잘하는 사람인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확률적으로 막무가내로 아무거나 들으면 제 생각에는 못해도 지금 강의 같은 게 막 펼치는 사람 중 한 80% 이상은 대부분 사짜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아요. 그 정도 비중이 한 20%? 더 보수적으로 보면 한 10% 정도만 좀 제대로 된 유료 돈을 내고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고요. 그 말은 뭐냐면 이걸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지 돈 낭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돈 낭비를. 그러니까 실제로 검증되신 분한테 돈이 안 아까운 그런 분을 내가 구분할 눈이 됐을 때 들으시는 게 좋고 그전에는 자제하는 게 좋은 거죠. 그리고 너무 초보인데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데 막
이게 무조건 유료 강의를 보통 하면 완전 초보는 특히 책이나 아까 위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이런 정도를 보고 익힐 수 있는 내용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완전 초보면 그걸 들어도 이해가 안 가요. 잘 처음 한번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베이스를 쌓고 듣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느 정도 내 실력을 조금 올리는데 신경을 쓰는 게 좋다. 이 유료 강의에 신경을 쓰는 것보다. 물론 마음은 들으면 건방숭이 날 것 같지만 어느 정도 물론 강사도 고를 확률도 낮지만 좋은 강사를 선택할 확률도 낮지만 이걸 뭐 듣는다고 해도 내 수준이 아예 기본 베이스가 없으면 이 자체가 실력이 올라가질 않아요. 그냥 혼란스럽지. 뭐 될 것 같은데 해보면 안 돼. 막 이런 거.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처음에 들으면 막 공부하기도 싫고 사실 뭔 모르고 돈은 쉽게 벌고 싶잖아요. 그래서 막 지인들이 그냥 이거 좋다 막 종목 주세요 막 이러고 묻고 다니는 사람도 많은데 뭐 어떤 정보가 있어서 이건 갈 것 같더라. 근데 정보 매매라는 게 되게 위험한 게 뭐냐면 실제로 정보 매매를 정말 뭐 내부자 정보를 빨리 알아서 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은 개인 투자 중에서 거의 없죠. 실제로 뭐 내가 회사 직원이 아닌 한은. 네. 근데 그러면 물어물어 사람들을 통해서 말해진 정보들은 뭐냐? 대부분 세력들이 특히 잡주들 세력주에서 많이 그러는데 낳기 위한 정보들이 많다.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보통 사람들한테 얘기 듣고 들어가면 이게 차트를 좀 볼 줄 알고 하면 어떻게 보면 거의 어떻게 보면 고점 근처야. 고점 근처. 네. 그래서 여기서 괜히 정보만 믿고 샀다가 빠져도 호재 있는데 올라올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버티다가 계속 빠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막 빠졌는데 손절도 안 하고 대응도 안 하고 있다가 묻지마 기도매매 언젠간 오겠지 이러다가 막 몇 개월 1년 물려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뭐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자면 이런 종목을 한번 볼까요? 이거 유명했는데 시그널 엔터테인먼트 그룹이라고. 이거 저번 강의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지금 714원이잖아요. 예. 이거 예전에 어떤 사자들이 하도 이걸 추천을 많이 했어요. 제 생각에는 이거 팔아먹기 위해서 물량 자기 하기 위해서 개인들 꼬셔가지고 팔아먹은 건데 이런 데서 추천을 많이 했다고요. 이런데 4,000원부터 해가지고 3,000원대 빠지니까 계속 사래. 계속 사래요. 계속 사래. 심지어 여기 탈출기를 줬잖아요.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이렇게 한번 빠지기 전에 한번 탈출기를 줬어요. 근데 이때도 사래. 이제 간다고. 손절해야 되는데 막 사래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까지 물려서 아마 이게 거의 한 손실률만 쳐도 여기서 뭐 물 탔다 쳐요. 개인들 기껏해 한 두세 번 물 타잖아요. 뭐 이 정도라고 쳐도 한 70% 가까이 손실이 났죠. 한 3분의 2 토막. 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보 매매는 이렇게 빨리 망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정보를 믿지 말고 정보는 참고만 하시고요. 네, 차트상으로 실제로 고점이 아니고 완성되지 않은 자리에 올라가기 추세 초입이라면 저런 정보성이 되게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차트 같은 거나 내가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봤을 때 좋은 자리에서 정보가 나오면 참고를 해서 믿고 가는 근거가 될 수도 있지만 이런 아무 때나 나온 정보만 믿고 버티다가는 큰일 난다. 네. 깡통 차요. 깡통. 잘못하면. 그래서 정보 매매를 조심하셔야 되고 자, 유료 리딩은 이건 어떻게 보면 정보 매매도 위험하지만 유료 리딩은 더 빨리 망한 지름길이 될 수 있는 게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많이 봐왔던 걸 경험에 비추어서 얘기하면 유료 리딩은 안 듣는 게 더 훨씬 좋습니다. 이 왜 듣게 되냐면 이유는 처음에 뭐 잘 모르겠고 대충 좀 공부해봐도 안 되거든요. 수익이 안 나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조급해져가지고 더 쉽게 빨리 얻는 길을
계속 쉬운 걸 찾는 거죠. 쉬운 길. 그래서 순진한 거야, 되게. 내가 이 사람은 잘하니까 이 정도 돈을 받겠지. 얼마의 돈을 받고 리딩하면 난 더 많은 수익을 내게 해줄 거야, 이 사람이. 그렇게 믿죠. 전문가. 이 사람 전문가니까. 근데 유료 리딩으로 제대로 전문가를 해서 리딩해서 수익이 거의 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첫 번째 이유는 이 사람이 전문가도 아닐 가능성이 되게 크고, 우리 소위 사자라고 그러죠. 예. 그런 사람들이 많고, 주식시장에는 단순히 돈 벌 목적을 위해서 이게 호갱이라 그러죠. 이런 분들을 꼬셔가지고 하는 이런 분들이 많고, 실제로 리딩이 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되는 분도 되게 있긴 있겠죠. 근데 되게 적다, 소수다. 그리고 이런 분들을 하더라도 개인차가 있어서 사람들이 우리가 또 매매를 듣다 보면 욕심 같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또 정확하게 따라하지 못해서 손실이 나고, 뭐 이런 케이스는 별로 없으니까 있긴 있는데, 대부분은 유료 리딩을 한다고 자기가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 많고요.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는 부분 딱 봐도 내 강의 들으면 뭐 하루가 아니고, 그러니까 뭐 한 달에 뭐 내가 한 30%는 양호하지 막 이러면서 막 100% 수익 내주겠다 막 이러고, 내만 들으면 따라하면은 막 그냥 다 돈 번다. 뭐 50% 수익 낸다. 여기 그리고 막 예전에 종목 들리면서 봐라 이거만 몇백 프로 갔다. 이런 식으로 말해서 막 꼬시는 사람들은 대부분 문제가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고, 그럼 이렇게 되면 뭐냐면 예를 들면 1년치 들으면 싸다 이러면서, 아니면 평생 무료다 이러면서 막 돈을 뭐 100만원 아니면 300만원 막 이런 식으로 결제를 하게 만들어요. 입금을. 그럼 이 사람들은 책임도 안 지고 어쨌든 그걸 받으면 그거 하면 더 수익 나오면 좋은데, 그걸 뭐라 그러더라? 강의 처음에 듣기 위해 내는 돈을, 하여튼 그 돈을 낸 돈에다가 오히려 더 손해를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상하다 당했다 싶어서 이거 환불된다고 막 얘기해서 가서 돌려받고 싶어서 얘기를 하면, 이거 뭐 어떤 처음에 약관 같은데 함정이 있어가지고 이거 뭐 한 10%밖에 20% 많아도 10% 20%밖에 못 돌려받아요. 그래서 이건 이거대로 손해를 크게 보고 이건 이대로 보고. 왜 더 위험하냐면, 차라리 정보 매매를 하면 이게 하다가 물리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매매하다가 약간 지금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여기서 물려가지고 하면 최소한 뭐 더 사진 않고 물린 거 하다가 그냥 버티고 있으면 손실 나봐자 여기서 이 정도잖아요. 근데 유료 리딩을 하다가 막 이상한 사람들은 물리죠. 그러면 계속 사세요 밖에 없어. 사세요. 더 사세요. 그 딴 종목 또 사세요. 자르고 또 사세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르고 손절 보고 또 사고, 아니면 상대다가 더 사고 이러다 보면 또 손실이 더 크잖아요. 내려오면. 그러면 짧은 기간에 손실을 더 크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안 하는 게 좋고, 위탁 투자도 비슷해요. 이것도 뭐 한 달에 예를 들면 나한테 3천만 원을 맡기면 다달이 뭐 한 80만 원씩 주겠다. 그럼 거의 수익률이 한 달에 30%인가? 나오죠. 거의 이 정도인가. 꼬박꼬박 주겠다 이러잖아요. 그럼 이 애들의 패턴은 한 1년 정도, 몇 개월에서 1년은 줘요. 몇 개월에서 1년은 이렇게 지급이 돼요. 그러다가 한 1년이나 1년 정도 넘어가면 먹튀. 이런 놈들이 많아요. 먹튀를 하거나 아니면 배째라 패턴인데, 장이 안 좋아서 내가 다 손실을 봤다. 배째라. 배째 안 써지네. 그래서 투자를 한 거니까 원금 손실은 당연히 나는 거고, 물론 얘들은 이제 말할 때는 손실을 안 난다 꼬시고 막 이렇게 해요. 수익률 아까 크게 놔두면 내가 2배로 뻥튀어서 100%에서 만든다 막 이러는데, 술 나면 이제 그때 다른 얘기 하는 거죠. 원래 주식 투자는 너의 책임이고 이게 투자하는 사람 책임이고 뭐 해서 이런 이유를 내면서 뭐 고소 들어가도 소송 들어가도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원래 법으로 그렇게 돼 있고 해서. 그리고 뭐 계약서도 보통 안 쓰는 경우도 많아요. 막 그냥 입금해가지고 사람만 믿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서 많이 당하는데,
이건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내주겠다 하는 거는 일단 안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네, 그렇고요. 자, 이제 그럼 이제 개인적인 이제 공부에 대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마인드를 일단 컨트롤 잘 하는 게 중요하죠. 예. 주식 투자는 일단 확률 게임이잖아요. 확률 게임이라고 우리 보통 부르는데, 그래서 안 잃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높은 확률에 베팅을 하지만 기법이든 뭐 원리든 이런 걸 파악을 해서 매매를 할 때, 예를 들면 성률을 한 80%까지 낸다고 해도, 내가 베팅했을 때 80% 확률로 수익이 난다. 수익이 난다고 쳐도 뭐 그럼 20% 확률은 8번 중에 2번은 손실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빨리 이게 실패를 인정하라고 돼 있잖아요. 실패를 인정하고 짧게 손실을 보고 이걸 커트를 하고 대응을 해줘 버리고 다른 더 좋은 종목으로 다시 매매하는 이런 패턴으로 가야지 계좌가 높은 성률로 꾸준히 승부를 나요. 수익이 나요. 근데 이런 패턴으로 안 가고 이런 패턴을 가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고 하다가 손실을 나봤자 이렇게 손실 폭이 짧아지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계좌가 결국은 이렇게 우상향을 하는데, 이렇게 안 된다면 만약에 그러니까 실패한 것도 인정 안 하고 그렇게 잘못된 추세가 예를 들면 이탈됐는데, 이런 게 추세라고 볼 수 있잖아요. 추세가 이게 만약에 이탈이 됐는데 내가 대응도 안 해주고 그냥 들고 있어버리고 하면, 돈이 묶여버리면 이 한 번 잃는 게 되게 계속 크게 내려와가지고 내가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예를 들면 5번, 6번을 먹어도 한 번만에 이거를 다 까먹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럼 계좌가 안 올라가죠. 계속 결국은 올라갔다 제자리, 아니면 올라갔다 더 많이 내려가고 이렇게 돼버리면 꾸준한 수익을 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주식을 도박으로 접근해서도 안 되고요. 뭐 한 방에 내가 뭐 대박이 나서 몇십 프로를 먹겠다 이런 것보다는 꾸준히 2%, 5%뭐 이렇게 뭐 스윙 같으면 이제 한 10%, 20%까지도 보는데, 단타라면 뭐 5%, 2%, 10% 하여튼 이렇게 짧게 먹고 확률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똑같은 개념에서 내가 주체가 되는 매매를 해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에서는 들어가면 안 되는 구간에서는 빨리빨리 빠지고 해서 개미의 유일한 무기가 뭐냐면, 우리는 몸이 되게 가볍다는 거잖아요. 뭐 이런 종목을 설사 매매했다고 해도 네. 이런 종목을 만약에 원래 이런 적자 기업은 안 하지만요. 만약에 했다고 치도 쳐봅시다. 잘못 샀어. 예를 들면 추세적으로 보면 대충 꺼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매수를 여기서 더 갈 줄 알고 여기서 했다고 쳐요. 예를 들면 잘못 산 거잖아요. 나는 여기가 산 사람은 돌파를 할 줄 알고 샀어요. 근데 약해. 돌파를 못하고 여기서 밀려요. 그러면 이게 추세선이 이제 밀리니까 오히려 빨리빨리 대응을 해버리든지, 아니면 못했다고 해도 돌려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줄 때 요런 자리에서 빠졌다가 되돌림이 나올 때 잘라야 된다는 거죠. 약 손실로. 아니면 약 수익일 수도 있고요. 밀리니까. 그리고 다른 더 좋은 종목을 사야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뭐예요? 내가 끌려다니지 않는 매매가 되겠죠. 물려버리면 내가 끌려다니는 매매가 되잖아요. 그래서 끌려다니지 않는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건 내가 주체가 될 수 있는 매매를 하자. 우리는 몸이 가벼운 걸 믿고 이렇게 매매를 하는 거니까. 네. 이러려면 또 뭐예요? 이러려면 내가 주체가 되는 매매를 하려면, 직장인 같은 경우는 이제 스윙 같은 걸 분할로 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막 비중을 크게 실어서 몰빵을 하면 안 되겠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금액을 분할로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종목이 만약에 이것도 적당하지 않은데 종목군이 안 좋아서, 예를 들면 에이블 CNC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기법이나 원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한다고 치면 이렇게 파동이 내려오다가 중기적인
중기 추세가 이제 이렇게 그려지고 있었는데, 자, 지금 추세적인 돌파가 나왔죠. 네,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그리다가 돌파가 나왔다고요. 돌파가 나온 뒤에 그러면 내가 눌림, 이 고점 돌파가 나왔으니까 눌림을 노린다. 그러면 다쯤 이런 데서 분할로 모아갈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직장인이라 그러면 분할 매수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할 수도 있고 좀 높게 여기서 할 수도 있는데, 왜냐면 근거가 돌파가 나왔고 지금 다시 눌림이 나온 거니까. 아니면 한 번 더 돌파가 나오고 다시 이 고점이 이렇게 눌려졌을 때, 예를 들면 이런 데서 분할 매수를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때 만약에 하려면 비중을 막 크게 해서 더 이상 살 돈이 없을 정도까지 해버리면 내가 심리적으로 밀려버리잖아요. 그러면 대응을 칼같이 하면 좋은데 직장인들은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리고 분할 매수를 해야 되니까, 어쨌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비중들로 매매를 해야지 내가 이걸 안 끌려다니고, 내 원칙에 따라서 여기서 만약에 매수했다 그러면 여기가 깨지면 난 그러면 대응을 할 텐데 안 깨졌으니까 보다라든지 이런 흐름이 가능한 거죠, 시나리오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믿으라. 남을 의지하고 믿지 마세요. 전문가고 고수고 뭐 나발이고 내 돈 지켜줄 거 아니잖아요. 내 돈은 내가 지켜야 되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 손실을 책임져 주지도 않아요. 되게 냉정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실력을 올려서 내가 믿어서 내가 종목을 선정해서 내 원칙을 세워서 매매를 하는 게 결국은 살아남는 길이고요. 그리고 좌절검지. 네. 막힐 수가 있어요. 이거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예를 들면 실력 자체가 생각보다, 주식에서 실력이 어떻게 느냐면, 제가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처음에 초보에서 아무것도 모를 때는 확 느는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 이제 기술적인 것도 보고 뭐 이렇게 배우잖아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근데 수익은 안 나. 그래서 계속 났다가 일단 났다 이렇게 하는, 아니면 손실이 좀 더 많이 나든지 계속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횡보해요. 느낌이 이래요. 근데 이때 되게 답답하게 벽이 있는 것처럼 느끼거든요. 한번 이때 나는 안 되나, 아니면 이게 왜 안 되지 하면서 계속 부딪히는데, 근데 요 밑에서 이제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런 걸 계속 반복을 하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탁 깨달아지면서, 아니면 어느 순간 이거구나 느낄 때가 있고,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또 확 올라가요, 실력이. 여기서 예를 들면 2단계가 이제 초보 수준 정도였다면, 초급 수준이면 여기로 가면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게 중수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근데 여기서 또 부딪혀. 또 뭐 되는 것처럼 하는데, 이때는 뭐냐면 한 성률은 잘 나오는데 뭐 한 번 까먹으면 또 확 까먹어요. 막 그런 식으로. 그래서 계좌가 안 늘어나. 계속 맨날 본전이에요, 계좌가. 뭐 그런 식으로 느낌도 오다가, 물론 이게 중수가 아니고 이 근처가 이제 중수겠죠. 근데 그러다 또 어느 순간 내가 원칙을 다듬고 계속 보완하다 보면 또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계단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비례해서 안 올라가고 계속 이게 정체 구간이 있어요, 실력이. 그리고 어느 정도 알았다, 내가 이제는 되겠지 했는데 또 보면 다음 단계가 있고 막 이러거든요, 느낌이. 그러다 보니까 좌절해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막 쉬운 길을 찾아서 막 어디서 리딩을 듣는다든지 막 이렇게 방향을 전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 치고는 거의 돈 번 분들이 없어요. 대부분 아웃되거나 그렇지. 어쨌든 끝까지 파면 이게 되긴 되더라고요. 네. 이게 어떤 시간이나 개인차에 따라서 시간 차이는 나는데요. 어쨌든 이게 꾸준히 하면, 노력을 하면 결국은 이게 뚫린다고 해서 결국은 이제 수익을 내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실력까지 올라간다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되는, 실제로 그런 것 같고요. 대신에 이게 꾸준하고 이게 내가 계속 나를 다듬으면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좌절을 하면 안 되고 자신을 믿고 좌절 금지. 항상 마인드를